저는 1인 꽃집으로 창업을 시작했는데요. 사실 전 꽃을 싫어하던 사람이었어요. 1년에 제 돈 주고 꽃을 사는 게 한 번 있을까 말까였는데 어떻게 제가 꽃집을 하게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꽃으로 돈 버는 법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플로리스트 나혜선입니다. 오늘은 공방을 창업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망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공방 창업 정말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오프라인 매장들보다 창업 비용도 적고 어떤 아이템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집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 비교적 쉽게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막상 해보면 보는 것만큼 쉽진 않지만요. 어쨌든 이런 이유들로 소자본 공방 창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때 정말 주의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르고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창업을 해버리면 아마 1년도 안 돼서 고비가 오실 거예요. 공방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어떤 아이템으로 공방을 창업하려고 하시나요? 왜 그 아이템을 선택하셨어요? 저는 1인 꽃집으로 창업을 시작했는데요. 사실 전 꽃을 싫어하던 사람이었어요. 1년에 제 돈 주고 꽃을 사는 게 한 번 있을까 말까였는데 어떻게 제가 꽃집을 하게 됐을까요? 제가 직장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힐링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버스 타고 가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꽃이나 배워볼까? 특별한 계기가 없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꽃사진 몇 번 본 게 다였는데 그게 예뻤는지 제 무의식 속에 남아있다가 뿅 하고 떠오른 거죠. 그래서 한번 배워봤는데 이게 재밌네? 배우는 동안 너무 행복하고 저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을 보니까 너무 잘 되시는 것 같아서 나도 꽃집을 창업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창업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1년 만에 후회했습니다. 계약 기간도 남아있고 폐업하기엔 당장 좀 창피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 버텼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저처럼 별다른 계획 없이 잠깐 배우고 재미를 느껴서 창업을 결심한다든지 아니면 단순히 요즘 유행하는 아이템이니까 나도 저걸로 창업해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면 지금 즉시 그 생각을 접으셔야 합니다. 수공예는요,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배울 때 재미있게 느껴졌던 부분들이 일이 되면 달라질 수 있고요. 반짝 유행하는 걸 선택했다면 유행이 끝날 때부터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럼 그때부턴 광고비를 쏟아붓거나 아니면 또 다른 유행을 찾아서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해서 늘려갑니다. 버는 돈 없이 재료비만 나가는 거죠. 저도 꽃집 할 때 분명 돈은 벌고 있는데 통장에 돈이 쌓이질 않았거든요. 여러분이 한 분야로 오랫동안 공방 운영을 하고 싶다면 단순히 재미나 유행으로만 아이템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재능이 있진 않았어요. 꽃을 그다지 예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지극히 평범했거든요. 근데 저는 꽃을 만드는 것보다 인스타그램으로 우리 꽃집 소식을 전하고 고객님들이랑 소통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동네에 여러 개의 꽃집이 있었는데 제가 그 누구보다 마케팅을 가장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오픈한 작은 꽃집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좋아해주는 고객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공방 창업을 꿈꾸고 계신다면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 내가 가진 장점 중에 어떤 걸 접목할 수 있을지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소자본, 무자본 창업이라는 말 많잖아요. 사람마다 소자본의 기준은 다 다를 텐데요. 누군가는 몇십만 원짜리 수업 하나만 들으면 창업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하더라고요. 맞아요. 창업은 할 수 있겠죠. 사업자만 내면 사장이 되니까요. 근데 그걸 진짜 창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창업을 하면 내 눈앞에 닥치는 하나하나가 다 장애물이고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루 몇 시간만 배워서 창업을 한다? 아이템을 예쁘게 만드는 방법? 좋아요. 하지만 그것만 배워서는 안 됩니다. 배워야 할 게 너무 많거든요. 특히 창업교육은 배울 때보다 배운 후가 1000배는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론을 꼼꼼하게 배워도 실전에 들어가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제 수강생님들도 분명 수업 시간에 다 알려드린 내용인데 막상 주문을 받거나 어떤 문제가 닥치면 선생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연락이 옵니다. 말로만 들었던 게 실전으로 닥치면 누구나 당황하거든요. 저는 그런 걸 이미 다 겪어봤고 저한테는 어려운 게 아니어서 저라면 이렇게 대처할 것 같아요 하면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실제로 내가 겪어봐야만 알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창업을 하실 계획이라면 무언가를 배울 때 무조건
돈을 적게 써야지 라는 생각으로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이 돈을 투자해서 얼만큼 벌 수 있을까? 그 목표 매출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창업 교육이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마케팅 교육이 없다? 고객 응대 방법, 세일즈를 안 알려준다? 이건 창업 교육이 아닙니다. 그냥 기술 교육입니다. 카페에서 커피 내리는 법 배운다고 여러분 카페 사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강사입니다. 이건 진짜 귀에 딱지가 앉더라도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배우고자 한다면 그걸 알려주는 강사가 판매와 교육을 둘 다 많이 해봤는지 꼭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판매를 해보지 않고 교육만 하면 교육을 진행하는 사람이 실제 이 시장의 트렌드를 캐치하지 못합니다.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니즈는 계속 변하는데 상품을 안 파니까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고객의 유형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를 겪어보고 그에 따른 응대 방법을 올바르게 알려줄 수 있어야 진짜 창업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강 후기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제 수업의 후기를 소중하게 모으고 있거든요. 왜 수강 후기 이벤트를 하기 시작했냐면요, 제가 꽃집을 했었잖아요. 꽃집에는 창업 교육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수강 후기를 단 한 개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커뮤니티에 들어가도 되게 암암리에 비밀 댓글로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수강 후기를 적어놓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짜리 수업인데 후기가 없다는 게 너무 황당했습니다. 제가 수강생일 때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 수업만큼은 꼭 후기를 찾아보고 여러 업체와 비교해보면서 신중하게 선택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후기 이벤트를 시작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싶은 업체가 있는데 수강 후기를 찾기 어렵다면 강사와 수강생의 관계를 잘 살펴보세요. 어떤 강사는 교육을 운영하면서 수강생이 내 밥그릇을 뺏어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강사는 수강생을 수강생이 아닌 동반자로 봅니다. 이 마인드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떤 강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지속성 있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 아이템, 내 수업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아이템을 따라만 가다 보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오더라고요. 저도 원래는 나서서 도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지금 제 수강생님들은 이 말을 안 믿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변화를 싫어했거든요. 따라가는 게 너무 벅차고 지치더라고요. 그래도 안 따라가면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좀 편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디자인을 내가 파는 거니까 머리 아프게 고민 안 해도 되고 마케팅만 잘하면 돈도 적당히 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속되면 결국 수많은 업체 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고객에게 꼭 나를 찾아와야만 하는 이유, 이걸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업적인 면에서도 이 임계점을 넘어서기가 힘들더라고요. 내가 혼자 성장할 수 있는 선이 딱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선을 넘어서 더 많은 매출과 더 많은 기회를 얻으려면 뭘 해야 할까요? 내가 아이템을 개발하고 내 수업을 만들어서 트렌드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쟁이 사라져요. 차별화 없이 판매만 하면 경쟁 업체가 너무 많아서 피곤하잖아요. 저 업체보다 싸게 해야지, 이벤트 더 많이 해야지, 눈치 보느라 서로 피곤합니다. 근데 트렌드를 이끄는 사람이 되면 경쟁자가 사라지면서 내 수강생 또는 내 고객을 더 만족시키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는 여러분의 공방은 더 이상 공방이 아닙니다. 사업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입니다. 창업 초기부터 트렌드를 이끌기는 당연히 힘들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시장이 돌아가는 것도 정확히 모르고 아이템 개발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라서 판매부터 시작하셔야 하거든요. 근데 판매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면 여러분만의 디자인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제는 제가 여러분한테 꼭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라서 좀 흥분하면서 말을 했는데요. 제 진심이 좀 느껴지셨나요?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한 여러분이 실패 없는 공방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원하던 목표를 반드시 이루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